지현이 보이지? 시작할게 바로. 금방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미래 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면 PER이 높아도 사는 거야.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 PER이 너무 높잖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그지? 그러면 이게 안 좋은 주식일까?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비싸. 비싸다는 거에서 이게 비싸다. 비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평가가 어떻다는 의미야? 평가가 뭐 좋다는 의미잖아. 비싸도 사고 싶으니까 높은 PER이 유지되겠지. 근데 어때? 이렇게 PER이 높은 건 기대치가 높다는 의미기도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대치가 꺾이는 순간 어떻게 돼? 거품. 여기서 PER로 지탱되던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EPS 성장이 동반되어서 PER이 증가하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PER이 좀 꺾여도 EPS 성장이 뒷받침되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 PER은 어느 순간 멈춰. 너무 높으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정한 기대치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지. 그래서 주가가 위아래로 많이 출렁이는 이유는 PER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기대치 때문에. 왜냐면 이제 본능적으로 있잖아. 너네도 주식 투자를 하면 느꼈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좋아 보임. 주가가 떨어지면 어때? 구려 보임. 지금 이제 SHMG 엔터가 98,000원, 10만 원 정도 갔었나? 최고점이 10만 원이었던 것 같아. 갔다가 지금 7.5만이든. 근데 떨어지니까 어때? 아 이거 티니핑 끝물인가? 이런 게 이제 종토방에 나온다고. 종목 토론방.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PER이 왔다 갔다, 주가도 왔다 갔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익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돼. 그리고 기대치가 너무 크게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또 해봐야 되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SAMG 엔터가 10만 원 간 거는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너무 큰 기대치가 과도하게 주가를 많이 올렸다, 단기간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많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정도는 아니다. 이 시가총액이 7,00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이익 어닝이, 이익 기대치가 이제 250억 정도. 그럼 이제 PER을 만약에 30배를 주면 7,500억 시가총액. 내년의 이익은 어떨까?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PER 30배는 어떤 거에서 정당화되면 매출액 성장률이 30% 이상일 때 정당화돼. 뭐냐면 파마리서치 같은 애. 파마리서치를 한번 볼까? 우리 애증의 파마리서치를 한번 볼게.
애증의 파마 리서치. 아니야, 다시 올라오고 있어. 참고로 물적 분할한다고 공시 냈을 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 1년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지수랑 내가 이제 샀을 때가 이제 20만 원대였지? 20만 원대? 한 요 정도쯤에서 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배를 찍고 여기서 폭락했을 때 이때가 이제 물적 분할 공시를 냈을 때야. 공시를 가보면 이제 6월 13일 날 갑자기 이제 회사 분할 결정을 합니다. 얘네가.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홀딩스랑 파마리서치 2개로 분할을 하는데 비율이 이제 0.75랑 75%, 25%로 한다. 뭐 이런 거였어. 하여튼 근데 이게 기존 주주에 그걸 이제 훼손한다. 이런 것 때문에 2월 13일 날 보면은 이 주가가 2월 13일 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이제 팍 내려갑니다. 이때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근데 이제 성장성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매출액 볼까? 매출액 성장을 볼까? 탑라인은.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부터 계속 봐봐. 1000억에서 1500억. 거의 50% 늘었지. 그 다음에 거의 2000억, 1950억. 50%는 아니고 한 33% 늘었고, 30% 늘었고, 일수도 600억 늘었어. 거의 30% 늘었고. 여기서 900억이 늘었어. 거의 30 몇 프로 늘었지? 내년은 어때? 내년에도 거의 한 40%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 성장률이 미쳤어.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씩. 그러니까 어때? 지금 PER이 지금 30배지, 30배. 정당화가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가 비싸다? 라고 보긴 어렵고 그냥 적정하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야. 그지? 왜냐면 매출액 성장률이 계속 좋으니까. 근데 앞으로도 좋을까? 앞으로도 좋을까는 여기서 나타내주질 않아. 이런 컨센서스는. 그냥 이거는 예상치일 뿐이고. 우리가 약간 메가 트렌드나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봐야겠지. 얘네가 뭘 파는지. 그 파는 게 앞으로도 잘 될 것인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아, 그럼 이 정도 PER을 주고라도 나는 사야겠다. 하면 사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저평가 기업을 사는 건 어려워.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고수의 영역이고. 왜냐면 남들보다 잘해야 돼. 저평가 기업을 찾는다는 건 남들이 보지 못한 거를 내가 봐야 된다는 의미거든. 근데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내가 파마리서치에 투자했던 이유는 일단 주변에서 리쥬랑 맞는 사람도 있었고, 이 피부 미용에 대한 욕망, 여자들의 미에 대한 욕망. 이거는 그냥 유구한 전통이다. 클레오파트라 이런 거. 막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숫자로도 이제 매출액 성장이 각 부분별로 의료기기 이건 리쥬란,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의약품 뭐 이런 건데 이 세 개 섹터가 고르게 20% 이상씩 성장해 매년. 숫자로도 찍혀 나오고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 화장품하고 의약품 같은 경우. 근데 의료기기는 특이하게 이 내수 비중이 높아. 이런 거는 다 그 기업 보고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 높은.
아 이거 그냥 내가 기업 보고서를 한번 보는 법을 알려줄까? 이걸 어떻게 찾았는지를? 그게 더 도움 되려나? 그렇게 어때? 해주세요. 그게 낫겠지? 잠깐만. 어떤 걸 보고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보여줘. 물론 지금 파마리서치는 다 팔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성장할 수도 있어. 내가 팔았다 그래서 뭐 주가가 안 오르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걸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로 좀 보여줄게. 보통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내가 할 때 이걸 같이 보는 게 낫겠다. 잠깐만. 자, 사업 보고서 볼게. 보면은 보이지? 주요 제품 및 서비스가 있어. 여기 왼쪽에 사업의 내용 보면 이 사업의 개요는 한번 읽어보면 되고 이 기업이 뭐 하는지는 한번 쫙 읽어보면 나와. 알아서 읽어보시고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볼게. 그러면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있지. 우리가 재무제표 볼 때 중요한 게 뭐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 그랬어? 저번 때 설명했는데 강의 때 뭐부터 보라 그랬어? 탑라인. 그치. 큰 숫자부터 보면 돼. 큰 숫자. 큰 숫자 뭐야? 의료기기가 제일 커. 이게 뭐냐면 그 리쥬란이야. 스킨 인젝터. 피부에 이렇게 맞는 거 있잖아.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만든 주사 맞는 거. 아픈 거. 그거거든? 그리고 의약품은 뭐 얘네가 하는 거 뭐 있을 거고. 화장품은 리쥬란 코스메틱이야. 그지? 기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중이 작은 거는 기업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으니까 패스해도 돼. 그리고 얘가 비중이 늘어나지 않고 있잖아. 전체 매출액에서. 그러면 얘네는 그냥 이거 3개 보면 되겠다 생각하면 돼. 심지어 의약품은 비중이 줄고 있어. 전체 매출액 대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의료기기랑 화장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그냥 약간 명목 유지만 하고 있구나. 근데 명목 유지만 해도 봐봐. 금액이 계속 늘어나지. 100만 원 단위거든. 이거 얼마냐? 숫자 읽는 거 익숙해져야 돼. 456억이야. 456억. 얘는 얼마야? 20억. 이게 10억 단위 10억. 이게 384억. 600억. 뒤에 숫자는 제껴도 돼. 얘도 770억. 1900억.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크게만 읽으면 돼. 추이만 판단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때? 1000억, 1360억, 1935 미친 듯이 늘어나지. 비율로만 봐도 30% 늘어났고. 얘는 얼마나 늘어난 거야 도대체? 거의 40% 늘어났잖아. 의료기기가. 그지? 화장품은 어때? 얘도 미친增장이지. 이게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380억에서 600억 된 거야. 거의 한 80%, 78, 80% 늘어났지. 여기보다는 여기가 적긴 하지만 늘어난 게 매출 성장이 어쨌든 여기도 꽤나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액을 보면 1950억, 2600억, 3500억 진짜 엄청나게 잘 성장하고 있지. 그리고 아까 그 수출 비중은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보면 돼. 매출 및 수주 상황. 얘 보면 어때? 이 비율이 다 나와. 그래서 이 비율만 보면 돼. 화장품 수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 그지? 내수 성장보다 수출 성장이 압도적으로 높네. 화장품. 왜 그럴까? 이 화장품 산업의 특징이 지금 한국 화장품이 미국, 유럽, 중동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건 다음에 그 화장품 산업 한번 설명하면서 얘기할게. 그거는. 그다음 의료기기 이게 핵심이지. 매출액의 55%를 담당하는. 얘는 어때? 내수가 엄청 늘었지. 내수가 엄청 늘었어. 왜 그럴까? 아니 어떻게 내수가 늘 수가 있지? 비주라니? 뭐 지수한테는 얘기했었는데 지수는 정답을 알고 있겠지. 어. 왜 그러냐면은 뉴스 기사를 한번 볼까?
이런 거 한번 볼까? 잠깐만. 공개해줘. 이런 거. 이거 이제 레이저긴 한데. 외국인 환자 60만 명.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는 거야. 피부과 외국인 환자. 그지? 이런 표. 왜 이게 늘어날까? 당연히 우리나라 이게 싸서 그렇겠지. 먼저 오는 이유가 싸서 저렴해서. 해외 병원 비용이 비싸잖아. 이런 시술 비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가지고 받는 거야. 내가 트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K 뷰티, 약간 글래스 스킨, 코리아 글래스 스킨, 트리트먼트 이런 거 유튜브에도 뜨고 서울에서 하는 거. 이제 글래스 스킨이라는 게 이제 유행어가 돼가지고 이런 거. 코리아 글래스 스킨 시술을 받았다. 이런 것도 이제 뜨고. 이런 것들이 이 파마리서치의 내수 증가에 기여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럼 어때? 이 내수 매출액 증가분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수출액 증가분이라고 봐야 돼, 사실은. 그지? 수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얘가 계속 잘 나가겠다. 얘가 내수 성장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수출 기업인 거야, 사실. 얘네가 하는 것들이 이제 외국에 스킨 인젝션 할 수 있게끔 의사들 교육하고, 뭐 의사라기보다는 이제 트리트먼트 해주는 그런 애들이지. 교육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확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매출액 성장이 꾸준하게 일어나있구나. 그리고 한번 맞은 사람들은 이제 계속 맞기도 하고, 피부 관리하러 피부과도 자주 가잖아. 내 주변에다 물어봐도 뭐 우리 회사 후배 같은 경우도 이제 피부과 끊어놓고 간다 그러고, 뭐 그런 것들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었고, 숫자로 확인하면서 이제 투자할만 하겠네. 그때 당시에 처음 투자할 때는 이게 PER이 30배가 아니었어. 그땐 PER이 되게 낮았어.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PER 30배까지 간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적정 주가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거버넌스 문제가 터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상법 개정도 했고, 아마 이재명이 이렇게 물적분할하게 두진 않을 것 같아서 주가가 오르는 것 같아. 아마도. 이건 뇌피셜이고 앞으로 한번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다.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주가는 EPS PER이다. 그래서 내가 그 테마에 엮여서 다시 메모장 좀 킬게. 10분만 더 하고 끝냅시다. 몇 시에 끝냅시다. 그래서 내가 테마에 엮여서 올라가는 것들을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익 성장이 너무 먼 미래에 있는데 PER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경우, 이런 건 반드시 피크를 딱 찍은 다음에 주가가 떨어져. 이건 그냥 100%. 왜? 이제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는 변덕스러워서 이 기관 돈도 그렇고 외국인 돈도 그렇고 진득하게 장기 투자를 못해. 항상 더 벌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
수익률이 더 높은 곳을 찾아다녀. 근데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어때? PER이 100배가 넘어.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더 오를 룸이 없어. 왜? PER이 기대치가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익이 증가해야 돼. 그지? 주가가 더 오르면, 더 오르려면. 그지? 근데 PER은 이미 최고치야. 기대를 여기서 더 올릴 순 없어. 근데 이익은 어때? 아직 멀었어, 아직. 아직 원전 뭐 계약하고 발주하고 하려면 어때? 지훈아, 그 뭐 공사나 용역 하나 발주하려고 해도 예,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렇죠. 공공기관. 그지? 근데 국가 대사업인 원전은 어떨까? 최소 거의 1년이야. 최소 1년. 아무리 빠르게 가도. 입지 선정부터 하면 5년 걸려. 그럼 어때? 이익은? 너무 먼 미래에 나타난다. 나겠지. 메가 트렌드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땡겼어. 그래서 좀 위험하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더 오를 수도 있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 맞추면 뭐 신이지. 근데 하여튼 우리는 좀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해. 왜? 그래야 우리가 투자해놓고 맘 편하게 본업, 운동, 뭐 독서, 뭐 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지수는 이제 결혼 예정자고 다 이제 기혼자네. 그 아내와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 이런 걸 보낼 수 있으니까 기혼자 모임이 됐네 여기. 그냥 맘 편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제표 공부를 하는 거잖아. 이 기업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투자해야 돼. 마음이 편안하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이제 하는 거니까 좀 저런 거 좀 조심하자. 근데 물론 이제 내가 단타로 저런 테마 한번 사가지고 돈 벌고 나오겠다 하면은 뭐 그것도 괜찮지. 근데 나는 예를 들어 삼양식품을 계속 얘기하는데 파마 리서치도 아마 저런 오너 리스크가 없었으면은 아마 계속 가져갔을 거야. 파크 시스템스. 내가 찾은 장투 기업은 그 뭐 메가젠 임플란트는 아직 상장을 안 해가지고 뭐 이런 애들인데 이익이 성장하면서 PER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 이제 장기 투자 파마 리서치는 이제 장기 투자에서 배제됐지만 오너 리스크 때문에 할 만한 기업을 찾아보자. 같이. 내가 지금 이제 알려주는 포지션으로 같이 하고 있지만 이제 주식 스터디를 계속하면서 재무제표 책 읽고 재무 보는 거에 익숙해지고 기업 보고서 보는 거 익숙해지면은 각자 기업을 찾아가지고 설명하고 왜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지 장기적으로 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지 않아서 좀 투자해 볼 만한 것 같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같이 시야를 좀 넓혀가려고 해. 왜냐면 시간이 한정적이야 우리가. 혼자서 모든 기업을 다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도 끽해봤자 너네한테 설명하는 기업이 뭐 기업 보고서 보면 설명하는 기업이 한 뭐 4-5개. 이것도 1년에 4-5개 하면 많이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왜냐면 기업의 미래, 과거, CEO의 특성, 산업의 특성, 성장성, 재무 상태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내가 투자를 하잖아. 물론 나도 그냥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은 투자 먼저 해놓고 공부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혼자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만 봐도 되게 빠르게 이해가 되잖아.
그지? 이 삼양식품에 대한 이해도가 너네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거야. 왜냐면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저번 강의랑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처럼 하나를 좀 몇 개씩 1년에 한 2개, 3개 정도씩 분기별로 하나씩 정도 하면 제일 좋은데 3개월에 하나씩 그렇게 해가지고 각자 이제 발표해서 괜찮아 보이는 애들은 이제 투자도 한번 해보고 각자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애들 그리고 막 공격도 해보고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약간 지식을 넓혀가면서 되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반복 가능한 투자 방식을 이제 연구해보자. 이게 이제 스터디의 목적입니다. 여기 스터디에 대한 목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한번 가봅시다 하는 게 오늘의 마지막 멘트고요.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넘어갑시다. 어차피 뭐 주식의 중요성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한 5분만 더 얘기할 건데 5분만 더 얘기할 주제가 있는데 오늘 상법 개정된 거 알고 있지?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게 중요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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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너무 주주와 회사를 나눠서 생각한, 그러니까 오너 경영이 주주한테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한 그건데 엄밀히 말하면 아까 잉여 현금 흐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 기업 가치가 달라진다 했잖아. 그지? 지수 말대로 저런 경우가 이제 있지. 이 자본 배치를 주주를 소액 주주를 개무시한 판단을 해서 기업 가치를 망친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결국에는 그 남는 돈이 그 주주의 몫이다라는 거를 좀 법으로 확정짓는 그런 개정안이라 보면 될 것 같아. 큰 의미는 그러니까 지수가 말한 것도 맞고 처벌을 한다, 뭐 제약을 둔다,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거를 주주의 몫을 보장해줘라.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이유는 뭐냐? 왜? 아니 아무리 장사를 잘해서 남겨 먹어도 이상한 데돈 쓰니까. 이 자본의 주주한테 돈이 안 돌아가. 돈이 안 돌아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해서 이제 50억을 벌었어. 뭐 투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30억이 남았어. 그럼 이거를 뭐 재투자 하든지 나한테 좀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재투자라는 의미도 결국엔 뭐냐면 돈을 더 벌어. 그럼 내 돈이 더 늘어나. 이 의미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재투자에 결국 이사회를 해서 이제 재투자를 결의를 하는데 이걸 동의하는 이유는 참고로 이사회 구성원은 주주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주주의 대리인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재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주의 돈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거든. 사실 궁극적으로 말하면 회사가 뭐 경영을 잘하겠다 이것보다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주 환원이 없어. 내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뉴스 기사 보면은 그 세계 주주 환원율 이런 거 있거든.
주주 환원율 순위. 근데 한국의 주주 환원율이 중국보다 더 낮아. 배당 성향이 꼴찌야. 배당 성향이 꼴찌야. 그러니까 이런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까 PER 있지. PER을 되게 낮게 만드는 요인이야. G20 중 최하위권이다. 주주 환원율 세계 최하위. 미국은 어때? 미국 오른쪽에 보면은 주주 환원율 미 92%. 근데 이게 당연한 거거든? 잘 생각해보면. 이 주주 환원율이라는 거는 당기 순이익에서 얼마나 환원이 되냐야, 주주한테 다시. 돈을 얼마나 돌려주냐야. 근데 당기 순이익은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주주돈이야, 주주돈. 그러니까 이게 26%는 저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근데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거버넌스를 좀 개선하겠다. 그리고 재명이 형이, JM 형님이 그 얘기를 했지.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뭐냐면 약간 미국처럼, 미국의 401k 맞나? 이름이? 퇴직연금인데 연금 계좌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으로 먹고 산다. 생활비.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그래서 미국은 배당 컷에 굉장히 민감해. 배당 컷이란 이제 배당금을 줄이는 건데 엄청 민감해,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배당 컷이라도 나오는 순간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배당 성향 자체가 20%도 안 된다. 20%는 넘었나? 배당 성향은 뭐냐면 잉여현금 흐름에서 주당 순이익이었나? 하여튼 남는 돈에서 몇 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주냐 이거야. 근데 배당 성향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물론. 왜냐면 성장 기업 같은 애는 재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배당금으로 주는 것보다 투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아까 애플이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냥 성숙산업이지, 성숙산업. 매출액 성장은 거의 없고 그냥 반복적인 영업 이익 순이익이 생기는 경우, 그러면 이제 ROE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제 배당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통신주 같은 애들 있잖아. SKT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다 깔아놨어. 통신을. 더 뭐 성장할 게 없어. 배당을 많이 주는 거. 왜? 그냥 이제 반복적으로 들어오잖아. 돈이. 통신비. 그지? 근데 이 통신비가 별로 늘어나질 않는단 말이야. 뭐 우리나라 인구수도 얘는 내수기도 하고 인구 구조상 추가 신규 증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장할 게 없으니 배당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의 특징을 살펴보면 KPX가 매우 낮거나 더 이상 성장할 산업이 아니라서 이 현금이 남아 도는 경우 고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가 좋냐라는 면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익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질 않아. 그래서 이런 거 고배당주를 모아가는 것도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우리가 투자를 앞으로 몇십 년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나는 고배당주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있어. 주가 성장하는 기업에 좀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성향에 따라 달라. 어쨌든 JM 형님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5,000p 가겠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가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일단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개선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의 선진화. 그래서 내가 JM을 뽑진 않았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고 뭔가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있었나?
어쨌든 행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메가 트렌드에는 탑승을 해야 된다. 굿.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해서 잘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0시가 넘었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장 있나요? 아무거나?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도 괜찮고, 아니면 오늘 한 거 중에 그냥 의문사항도 괜찮고. 한국인지? 아니 근데 그 메가 트렌드를 이제 분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뭐 아,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서적이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거의 그 장기 투자를 하려면 메가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지. 인구 구조. 대표적인 거. 고령화. 그지? 역 피라미드 구조. 그리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세계 인구 구조도 그렇고, 선진국. 대한민국은 어때? 고령화 플러스 이 출산율 인구 소멸. 없음. 그럼 어때? 내수 기업에는 절대 촉수 원금. 이런 결론이 나오지. 그래서 메가 트렌드는 뭐냐면 피할 수 없는 미래야. 정해진 미래. 그러면은 무슨 책을 읽으면 좋으냐면은 그 미래에 관한 책들이 있어. 뭐 대격변 막 이런 거 있어. 되게 많거든. 그 도서관에 가보면 있잖아. 내가 책 찾는 거 추천해줄게. 신간을 사도 되고 도서관에 가보면 이제 미래에 관한 책들이 있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게 카테고리로 모여 있거든. 여기 가서 끌리는 거 목차랑 제목 보고 끌리는 걸 한번 집어서 그냥 봐. 그러면 거기서 뻗어나가. 이게 하나가 있고, 이건 이제 미래야. 미래. 그러니까 변화. 이거는 변화. 자, 메가 트렌드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질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답변이 길어지네. 질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변화야, 하나는. 그럼 변화 말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메가 트렌드. 그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 모건 하우저 있어. 선생님이 이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건 알지? 돈의 심리학 알지? 좀 유명한 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거. 이것도 메가 트렌드. 아니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은, 몇천 년은 좀 그런가? 몇백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은 뭘까? 뭐가 있을까? 이거는 뭐 테크겠지. 테크, 기술, 뭐 AI, 그지? 자율주행 등등등. 뭐 인구 고령화, 그래서 뭐 헬스케어의 산업의 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이건 변화야. 변화. 앞으로 미래가 변하는 거.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 변하지 않는 건 나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 사람이야, 사람. 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뭐야? 본능. 그지? 욕망, 심리, 편향, 이런 것들. 그래서 1번 변화에 관련된 책들은 테크 주식들에 관련된 책이 있어. 뭐 테슬라 책, 뭐 엔비디아 책, 뭐 AI 책, 그다음에 인구 구조에 따른 미래 변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기술 변화에 따른 익스포넨셜,
그 뭐라 그래? 익스포넨셜을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기하급수적인 변화. 이거 책 이름 중에 기하급수적 변화라는 책이 있거든. 기하급수적 어쩌고 하는 책이 있거든. 그런 것도 한번 읽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임계점을 지나면 세상이 말도 안 되게 바뀔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은 이 변화에서 살아남을 1등 기업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건 이제 미국이 있지, 미국. 미국 주식에 그런 게 많으니까. 2번은 어때, 2번? 이 변하지 않는 건 이런 거거든. 뭐가 있을까? 욕망. 그렇지. 아름다움을 추구. 미. 뷰티. 그래서 지금 이제 K 뷰티가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K 뷰티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인간 심리. 뭔가 트렌디하면 따라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것도 있고. 시기, 질투. 잘 나가고 싶은 욕망. 보여주고 싶은 욕망. 뭐냐면 이런 거는 명품, 에르메스, 루이비통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페라리 이거 주식으로 말하는 건데 그리고 그냥 주식시장의 본능들 이런 거는 책들을 그냥 심리학 책 그러니까 심리적 편향에 관련된 책 욕망에 관련된 책뭐 역사 나는 역사는 내가 잘 못 읽긴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의 폭락 사태 이런 것들 좀 기록한 책들이 많거든. 이런 책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결국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심리 이런 건 뭐 내가 되게 좋아하는 로버트 치알디니의 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찰리 먼거의 책들을 많이 읽으면 좋아. 그래서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변화에 투자하는 거의 장점은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 단기간에. 근데 대신에 어려운 점은 내가 이 테크를 100% 이해할 수 없고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되게 피곤한 투자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긴 미래에 반드시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묻어두면 되지. 내가 테슬라에도 묻어둔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애는 얘네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바꿀 애들은. 그리고 그렇게 바꿔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이제 투자를 해놓고 그냥 진득하게 기다리는 거지. 뭐 엔비디아 같은 애들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 팔란티어는 이제 내가 승자독식 사회라는 책을 아주 좋아하는데 승자독식 사회 이거는 한 번씩 읽어봐. 그리고 그 뭐야 독점에 관한 책들이 있건 독점 이거는 내가 나중에 추천해 그 독점에 관한 책이 2권이 있는데 하나는 상황적 독점에 관한 얘기고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독점에 관한 4가지 포인트를 얘기한 책인데 둘 다 되게 좋아서 나중에 추천해 줄게. 승자독식 사회에 나온 내용이 이제 변호사비 이야기가 나오는데 A라는 변호사가 B라는 변호사 대비 실력이 10%더 좋아. 그러면은 보수는 얼마나 차이 날까? 한번 맞춰볼래? 100%? 응?
100%? 100%? 2배? 어때? 어떻게 생각해? 10배? 막 질러봐. 100배? 이론적으로는 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사람이 치러야 하는 졌을 때 내야 하는 비용 전부요. 뭔 말인지 알겠지? 왜? A랑 B를 고용했을 때 10% 차이 나지만 누가 이겨? 여기는 승패밖에 없잖아. A가 무조건 이겨. 실력이 1%만 더 좋아도. 그러면 무조건 A를 고용해야 돼.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내가 졌을 때보다 덜 내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B보다 높아져. 이론적으로. 그래서 2배도 될 수 있고 10배도 될 수 있고 100배도 될 수 있어. 다 맞았어. 3명 다 맞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이. 팔란티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아나? 팔란티어? 아는 사람 있어? 13분 뒤에 끝나니까 대충 얘기해봐. 이번에 끝나면 그냥 끝낼게. 잘 모르나? 다들? 이것도 맞아. AI를 쓰는데 국방도 하고 있었고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는 이제 커머셜 쪽, 상업 쪽 분야에서 이제 AI 컨설팅 약간 어플 비슷한 프로그램을 맞춤 제작해주고 사용하게 만들어줘. 근데 이걸 쓰면 어떻게 되냐면 효율화가 엄청 좋아져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지금 발주가 들어왔어요. B 제품을 한 100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만들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B 공장에 B 제품을 100개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담당자한테 확인. 그지? 그 다음에 어때? B 제품을 납품했을 때 얼마의 이익이 나는지 확인. 그지? 경제성이지. 그지? 이 전에는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지 고민.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걸 다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담당자가 다 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그 담당자가 요청해서 다 확인하는데 몇 주가 걸려. 네? 각각 뭐 보고서 만들고 검토하고. 근데 어때? 이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배포해. 메일이 딱 들어와. B 제품 100개 납품 가능한가요? 그러면 AI가 분석해서 어디 공장에 캐파가 있는지, 어디서 만들면 얼마만큼의 효율이 나고 이익이 나는지 다 분석해서 바로 담당자한테 쏴버려. 이게 그냥 몇 분 만에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드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업무 효율과 경영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 A 업체가 팔란티어를 썼어. 그럼 이제 전체 산업에서 A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늘어나. 경쟁 업체들은 어떻게 돼? 도태돼 버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쟁업체들은? 팔란티어를 써야 돼. 이게 내가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서 이 승자 독식 사회가 떠오른 이유. 야, A 변호사 안 쓰면 무조건 져.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변호사비 엄청 올려주면서 A 변호사를 써야 돼. 그지? 이게 이제 팔란티어가 된다. 될 것 같다. 이거 뇌피셜이야. 내 뇌피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이디어를. 그러고 나서 이제 숫자를 확인해야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찍히는지. 기업들이 다 팔란티어를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숫자로 뇌피셜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내가 원래는 이 뇌피셜까지만 한 다음에 투자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손해를 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재무적으로 숫자가 찍히는지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실제로 팔란티어를 내가 20불 때 봤는데, 그지? 지수야? 20불 때 봤는데 이때 투자 안 했어. 왜? 이 커머셜 쪽에 이 뇌피셜이 숫자로 아직 찍히기 전이었어. 근데 실제로 숫자가 찍히니까 어떻게 돼? 주가는 60불이 되어버려. 3배가 오르. 그래서 이제 이때는 불확실성이 크다. 불확실성이 컸다. 이게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나는 60불부터 매수했어. 찍히네. 그럼 이렇게 되겠네. 해서 60불부터 매수했고 지금은 이제 130불까지 갔지. 근데 앞으로 더 못 갈까? 하면 더 갈 것 같은데 지금 PER이 진짜 높아. 그래서 그냥 적립식으로 사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추천은 아니고 한번 공부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수익률이 PER이 몇 배일 것 같아? 100배.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100배였잖아. 그럼 팔란티언 그거보다 높지 않을까? 뭐야? 이거 580배, 580배, 576배. 너무 비싸지? 근데 비쌀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 비싼 걸까? 약간 PER의 함정이야. 어떻게 보면. 비싼 걸 수도 있고, 비싼 건 맞는데,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훈이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좀 길게 했는데, 메아 트렌드는 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투자하는 방법 하나 있고, 이제 변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변화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에 좀 투자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불닭볶음면도 약간 저런 욕망 같은 걸 좀 자극했지. 약간 남들하고 약간 경쟁 심리? 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매운 것들이. 나 매운 거 잘 먹어. 약간 이런 경쟁심도 자극했고, 틱톡도 되게 중요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10시 반이네, 벌써.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